서기 400년 일본 열도는 한반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도망쳐 건너온 사람들은 고구려가 머지않아 일본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시 100개쯤 되는 지방 군수 세력들이 정리돼서 한 나라의 모습으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였던 일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몰려든 이유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전인 서기 399년 왜는 백제 그리고 가야와 함께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금성까지 괴멸당하고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북방 영토 확장에 힘을 쏟고 있던 광개토대왕은 서기 400년 5만 명의 병력을 신라에 보내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외 연합군을 담숨에 격파시켰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에게 격파당한 백제, 가야 그리고 외 패잔병들이 일본 열도로 도망쳤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10만 명이 훨씬 넘는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본의 토착민들은 고구려의 위세와 광개토대왕의 명성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일본의 집권 세력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앞세워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인들과 가야인들을 우대해서 상류층에 편입시켰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허세를 떠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일본 열도가 만만하지 않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노력들 가운데 하나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안과 세력의 힘을 과장해서 불안함을 감추려는 안타까운 허세였습니다. 무덤 크기로 세력의 크기를 견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일본인들은 틈만 나면 왕족이나 호족들의 무덤 만드는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에 이런 풍조가 퍼졌고 결국 엄청난 노동력과 재화가 무덤 만드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고분시대라고 하는 3세기부터 400여 년 동안 무려 20만 개가 넘는 이런 무덤들이 만들어졌다니 당시 일본 열도에 불어닥친 무덤 만들기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일본의 국가 발전과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더디게 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또한 광개토대왕이 남긴 그림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당시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반도에서 사람 온다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도는 당연히 한반도였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광개토대왕인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반도는 호랑이처럼 강하고 힘센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개토대왕의 후손들인 우리는 모두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존재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 영토에서 왜군을 몰아내고는 또 북방의 광활한 대륙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 일본 열도는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왜군을 몰아낸 뒤 13년 뒤인 서기 413년에 38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일본의 가상인물인 16대 천왕 닌토쿠의 기용적으로 큰 무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그
유적을 천황 닌토쿠의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